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4학년도 대수능 9번부터 13번 그리고 20번 문제 통칭 준킬러 이전의 사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부터 보시면은 로그의 성질에서 나왔는데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었을 수도 있는 내분점 문제가 나와서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겠지만 이 의미가 뭔지만 알면은 사실 그렇게 막 엄청 어려웠다 하기는 좀 힘들 수 있는 문제예요. 다만 오랜만에 봐서 좀 헷갈릴 수 있죠. 내분점을 구하는 방법은 m과 1 빼기 m을 더한 것 분의 m은 누구랑 곱해준다? q점의 좌표랑 곱해준다. 그래서 m 로그 5m라는 12 더하기 1 빼기 m은 누구랑 곱해준다? 얘랑 곱해준다. 따라서 1-m의 로그 5의 3 이렇게 곱한 값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으로서 여기는 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분모가 1이기 때문에 m 로그 5의 12 더하기 로그 5의 3 빼기 m 로그 5의 3 이퀄 1이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였던 거죠. 그럼 여기 m 있는 애들끼리 계산해 주면은 m의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4는 1 빼기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3인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3분의 5가 되죠. 따라서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4의 m제곱은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3분의 5가 되므로 4의 m제곱은 3분의 5. 답은 4번이라고 나오는 문제겠습니다. 다음 10번. 시각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t가 t제곱 빼기 6t 더하기 5, v2t가 2t 빼기 7이라고 했어요. 시각 t에서의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ft라고 할 때 ft는 구간 0a에서 증가하고 구간 a,b에서 감소하고 구간 b 무한대에서 증가할 때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q가 움직인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ft라고 하는 값을 생각해 보면요. 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는 t가 0일 때 원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t는 a에서 동시에 출발했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은 x1 t는 얘를 적분한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5t가 x1t 위치일 거고요. 다음 x2t는 마찬가지로 여기를 바로 적분해서 t제곱 빼기 7t로 둘 다 원점에서 출발했으니까 뒤에는 0을 더하게 되니까 사실상 더해지는 게 없는 거죠. 이것이 x1, x2의 위치, 그러니까 두 점 PQ의 위치 정보죠. 그래서 이 둘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서 거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ft의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ft의 식은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4t제곱 더하기 12t의 절대값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는데 따라서 우리는 gt라는 식을 3분의 1 t 세제곱 빼기 4t제곱 더하기 12t로 두고 이 함수를 구해줘서 이 함수에서부터 어떤 모양인지를 파악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G'의 t는 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12 그러니까 t-2, t-6이라는 요 값 때문에 이 그래프가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2라는 점에서 극대 6이라는 점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라는 값을 여기 있는 이 값에다 또는 이 값에다 바로 직접 대입해서 ft의 값을 어느 정도 구해주고 절대값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는 문제의 답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다만 여기 문제에는 특징 중 하나가 여기서 g2의 값이 대입해보면 3분의 8 빼기 16 더하기 24이므로 3분의 32라고 하는 좀 큰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당히만 잡아줄게요.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중요한 거지 값이 정확히 얼마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G6의 값을 구해주면요. G6의 값은 여기다 대입해 보면 72 빼기 144 더하기 72에서 0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연히 0이 나온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풀리도록 문제가 만들어진 거니까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6,0이 나와서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여기는 얘를 절대값 붙여봤자 똑같잖아요. 즉 y는 gt라고 써놓은 거긴 한데 이게 사실상 ft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절대값을 붙여도. 라고 한다면 현재 여기 있는 문제에서 여기 있는 a 값이 얼마라는 거 0부터 2까지는 증가했을 거고 2부터 6까지는 감소했을 거고 6부터 무한대까지는 또 증가했을 테니까 현재 a가 2, b가 6임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점 Q 여기 있는 얘가 움직인 거리만 따져주면 돼요. 어디서?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t제곱 마이너스 7t의 dt로 바로 거리를 따져주면은 이 문제의 답이 바로 나오겠죠. 다만 거리인데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도 생각해 보면은 0부터 7 사이에서는 이렇게 이차함수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쵸? 2t 빼기 7이군요. 다시 할게요. 2t 빼기 7의 dt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를 적분으로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프로 직접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빨라요. 왜냐?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2분의 7에서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그래프라서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밑에 부분이 지워지고 위에 부분으로 이렇게 꺾여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부터 2분의 7까지의 이 넓이와 2분의 7부터 6까지의 이 넓이는 삼각형, 특히나 직각삼각형의 넓이이기 때문에 따로 여기 있는 얘를 적분하는 것보다는 직접 계산하는 게 빠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는 2분의 3이니까 기울기가 2기 때문에 여기는 이 값은 3이었겠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빨간색의 넓이는 4분의 9로 나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더하기 2분의 7부터 6까지의 이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럼 여기는 5라고 나올 거기 때문에 4분의 25라고 넓이가 나오면서 두 넓이의 합은 4분의 34, 즉 2분의 17.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2분의 17.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번 등차 수열로 4점짜리 문제가 나왔죠. 다만 이제 기존에 나오던 패턴인 이제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보다 순수하게 등차 수열의 의미를 사용하는 문제로 더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여기에서 소거형 수열을 일정 부분 사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준 게 있죠. 또한 여기서 특징을 안 쓴 건 아니에요. 이걸로 특징을 되게 가볍게 물어봤죠. 절대값 A6이 A8과 같을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A7이 얼마라는 거? 0이라는 거. 따라서 A6, A7, A8의 구조가 D0, D였거나 D, 0, D의 꼴이었다라는 건데 이건 뭐 사실 D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공차를 D로 설정할 거면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타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7이 0이어야만 성립하는 식이었다라는 것을 등차수열의 특징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절대값의 특징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식은 부분 분수로서 계산을 해보면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에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인데요. 여기 있는 얘가 얼마예요? D죠? 따라서 D분의 1을 앞으로 빼놓고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계산해보면 D분의 1을 놔둔 상태로 A1분의 1 빼기 A2분의 1 A2분의 1 빼기 A3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A5분의 1 빼기 A6분의 1까지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은 D분의 1에 A1분의 1 빼기 A6분의 1이 얼마로 나올 것이다? 96분의 5라고 나올 것이다. 여기서 96분의 5라는 답을 구하기 전에 일단 통분부터 할게요. 통분을 하면은 D분의 1에다가 여기는 A1 곱하기 A6분의 A6 빼기 A1인데 이 값은 얼마와 같아요? 5D랑 같죠? 따라서 A1 A6분의 5인데 이 값이 96분의 5라고 나온 거니까 현재 여기는 96분의 5라는 값과 이 값을 비교해 보면은 A1 A6 즉 A1에다가 A1 더하기 5D를 곱한 것이 96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현재 여기는 이 문제를 통해서 A1과 A1 더하기 5D는 96이라는 걸 안 상태인데 현재 여기는 이 말 보실게요. 이 말을 보면은 A7이 0이기 때문에 A1 더하기 6D가 0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A1을 마이너스 6D로 둘 수 있죠. 그 A1이 마이너스 6D인 걸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요.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D가 96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D제곱은 16. 그러므로 D의 값이 4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D의 값이 원래는 풀마 4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왜 4임을 알 수 있느냐? 여기가 플러스 값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어야만 등호가 성립하죠. 거꾸로인 경우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D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D가 4임을 알 수 있게 되면서 현재 D가 4인 것을 통해서 A1은 마이너스 24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여기 있는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28 더하기 4n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시그마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K 즉 4K 빼기 28이겠죠? 계산해 보면은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K에다가 빼기 28 곱하기 15죠. 계산하면 4 곱하기 2분의 15 곱하기 16 빼기 28 곱하기 15죠. 약분하면 2고요. 계산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15, 15 똑같이 있으니까 15로 묶어주면은 32 빼기 28이죠. 15 곱하기 4 답은 60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12번 볼게요. 12번 함수 fx가요 9분의 1 x, x 빼기 6, x 빼기 9와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는 gx가 fx로 나오는 게 x가 t보다 작을 때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빼기 t 더하기 ft로 나오는 게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했네요. 이랬을 때 함수 y는 g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것이 핵심이었느냐? 일단 이 문제는 여기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문제는 넓이의 문제입니다. 즉 정적분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 정적분을 쓰기에 앞서서 어떤 점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볼만했냐면 그 값이 얼마일지는 몰라요. 다만 0과 6 그리고 9에서 여기는 x축을 지나간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 문제를. 그럼 이렇게 문제를 그려주고 나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현재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분명히 이 말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 게 이 말의 의미는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가 어떤 t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그래프 모양이 똑같이 오고 난 다음에 이 똑같이 온 그래프에서 아래쪽으로 뚝 떨어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예상도는. 그러면은 이 넓이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냐면은 어딘가에서 분명히 접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접하는 구간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접하는 때인 이 파란색인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접하는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넓이를 추가하는 것 외에도 이 밑에 부분 있죠. 이 밑에 부분이 검정색 그래프가 더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접점에서의 넓이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더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문제를 조금 더 간격을 크게 해서 일부러 좀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볼게요. 일부러 그래프를 좀 왜곡할 겁니다. 그래서 0하고 6하고 9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성격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 접선을 구할 때 이 이전까지의 그래프 모양까지는 빨간색으로 표현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곳까지 올라온 다음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의 손실 부분이 아무리 봐도 이 부분의 손실 부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최대값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 이유를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또 다르게 표현한 이 이유를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더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의 부분이. 따라서 여기는 이 점에서의 접선이 중요한 문제라는 것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이 문제는 순식간에 문제 유형이 뭘로 바뀌느냐? 여기 있는 y는 fx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을 찾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fx를 전개시켜서 계산하는 게 여긴 빨라요. 9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 x제곱 더하기 6x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이렇게 써놓은 이 녀석을 미분해서 3분의 1 x제곱 빼기 3분의 10 x 더하기 6 이 값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값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 값을 찾아보면은 양변에 3을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8이 마이너스 3과 같다. 즉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1이 0과 같다. x는 3 또는 x는 7이다가 되죠. x가 3 또는 7로 나오면은 현재 여기는 x가 3이라는 이 값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값인 거고요. 값이 조금 그래프가 이상할 수 있어요. 7은 여기 밑에 있는 이 값인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접선을 잡아봤자 이 윗부분은 넓이로서는 일단은 x축으로 둘러싸여진 영역으로 형성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이 3에서의 접선일 때가 넓이가 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x가 3일 때의 접선을 찾아주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접선을 찾아주면은 f3의 값은 여기 위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은 9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므로 계산해 보면 6 나오죠. 즉 3,6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9라는 것이 접선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요 파란색의 여기서 접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요 접선이 바로 이 녀석임을 알 수 있어서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하면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9분의 1 x세제곱 빼기 3분의 5 x제곱 더하기 6x를 적분하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3부터 이 값이 0이 되는 어디까지? 9까지 마이너스 x 더하기 9를 dx 하는 것이 넓이의 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산해보면 36분의 1 x 4제곱 빼기 9분의 5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으로 0, 3일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부터 9까지인데 여기에 이 넓이는 따로 계산할게요. 여기서 이거 지우고. 왜 따로 계산하냐면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보는 게 더 훨씬 더 좋았던 거 있었죠? 이 문제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3일대를 기준으로 보면은 3부터 9까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되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6이겠죠? 길이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분을 조금 더 제한적으로 써주는 거죠. 3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4분의 9라고 나오고요. 빼기 15 더하기 27 더하기 여기 있는 이 값은 얼마예요? 18이죠? 계산해 보면은 30 더하기 4분의 9니까 4분의 129라고 나오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다음 13번. 그림과 같이 AB가 3이고 BC가 루트 13, AD와 CD의 곱이 9, 그리고 BAC의 각도가 3분의 파이인 사각형 ABCD가 있다고 했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를 S1, 삼각형 ACD의 넓이를 S2라고 하고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습니다. S2가 6분의 5 S1과 같다라고 할 때 사인 각 ADC의 값을 사인 각 ADC 분의 R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우선은 이것부터만 좀 빨리 해주면은 우리 아시다시피 이 R이라는 값은 사인 각 ADC 분의 ADC의 대변이라고 할 수 있는 AC의 길이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R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대략적인 짐작은 가능할 거라고 봐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모양을 어떻게 구해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모양에 접근하기 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 원 안에 내접하는 ADC라는 삼각형이 일단 보이죠? 이걸 바탕으로 일단은 무언가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AC를 구해줘야 뭘 하든 말든 하기 때문에 AC를 구해주는 게 우선이 될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3분의 파이라는 각도가 유일하게 주어져 있죠? 따라서 우리 AC의 길이를 일단은 X라고 좀 더 줄 겁니다. 그럼 이 길이가 X고 여기가 3, 여기가 루트 13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3은 X제곱 더하기 9 마이너스 6X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값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9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 X 빼기 4, X 더하기 1이 0이므로 따라서 X는 4. 왜냐? 길이기 때문이죠. X가 4임을 알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이 길이가 일단 4라는 것은 알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가 4라는 걸 알았을 때 현재 여기 있는 AD 곱하기 CD가 9라는 것을 우리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AD 곱하기 CD가 9라는 걸 주어진 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걸 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 R의 값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은 주어진 것 때문에 삼각형 ABC의 넓이인 S1은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뭐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다. 계산해 보면은 3루트 3이죠? 이게 S1이에요. 그에 반해 S2는 2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CD 곱하기 사인 D임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각 D라고 할게요. 사인 각 D임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여긴 얘가 9니까 2분의 9 사인 각 D라고 나오게 되고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S2가 6분의 5 S1과 같다고 했으니까 2분의 9 사인 각 D의 값은 여기다 6분의 5 곱한 2분의 5 루트 3임을 할 수 있죠. 따라서 사인 각 D의 값이 9분의 5 루트 3임을 할 수 있어요. 이에 따라 코사인 각 D의 값은 루트 1 빼기 27분의 25라고 나오게 되면서 루트 27분의 2, 즉 9분의 루트 6임을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녀석이죠. 따라서 사인 각D와 코사인 각D의 값은 일단 구했고요. 사인 각D와 코사인 각D를 구한 것으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여기 있는 다른 값들도 다 알 수 있고,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중요했던 이게 왜 나왔는가입니다. 사인 각 ADC, 그러니까 요 각도를 기준으로 한 사인 각 ADC를 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 아래 값은 사인 각 ADC 분의 4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은 사인 각 ADC 분의 1은 2분의 1 R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사실상 여기 있는 이 값은 2분의 1 R제곱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것은 아랫값만 알면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코사인 값을 뭐 구한 건 구한 거지만 사실상 사인 값, 그러니까 사인 ADC죠. 사인 각 ADC 값이 9분의 5 루트 3이라고 나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AC의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반지름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래 값은 뭐랑 같다? 9분의 5 루트 3분의 4랑 같다. 따라서 이 계산값은 5 루트 3분의 36이니까 R값은 5 루트 3분의 18, 즉 5분의 6 루트 3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2분의 1 R제곱만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2분의 1 R제곱을 바로 구해주게 되면은 여기를 제곱한 다음에 25분의 여기 있는 거 제곱하면 108이죠?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25분의 54라고 바로 정답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오지선다형에서는 이제 준킬러 전까지의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다음 20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단답형 4점짜리 문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루트 2보다 클 때 실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라고 했어요. 곡선 y는 fx 위의 점 O 0,0에서의 접선이 곡선 y는 fx와 만나는 점 중 O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곡선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고 할 때 OA 곱하기 OB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이런 문제네요. 그럼 현재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요. 우선은 0,0에서의 접선이라는 말이 주어졌기 때문에 f'x를 구해주고요.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서 f'의 0이 2라는 것을 우린 구했고, 0,0을 지나는 접선이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접선이 y는 2x라는 접선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y는 2x라는 접선과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2x가 2x와 만나는 점을 확인하고 싶으면 같다고 둬야겠죠? 그러면 x 세제곱 빼기 ax 제곱은 0, 즉 x제곱에 x-a는 0이니까 접점인 여기는 x가 0일 때를 제외하고는 x가 a일 때가 나오게 되니까 이에 따라 점 a는 a, f
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A, FA라는 것 때문에 FA도 구해주면은 여기다 A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A만 집어넣어주면은 A, 2A라고 바로 찾을 수 있죠. 이 A, 2A 점은 찾았고요. 여긴 점 A에서의 접선을 구해줘야 되니까 F'A를 찾아야 돼서 F'A를 바로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의 X, A 집어넣었을 때 2A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A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으니까 점 B는요, 얘가 0으로 나오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 콤마 0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그림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X축이 지나가고 있고 여기에서 이 점이 0,0, O라고 하고 여기는 이 점이 B라고 할 때 이 A가요. 여기 이런 식으로 있는 A라서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요. OB를 그리고 지름으로 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지름의 특성상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짓고 이렇게 연결지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 각도가 90도,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는 OA라는 이 직선이 기울기가 2였기 때문에 수직이 되려면 AB의 직선 기울기가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재 여기 문제에서 요 값이 얼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점 A에서 그은 접선이니까, 그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그렇게 B라고 잡은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아야 한다. 즉 A제곱이 2분의 5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현재 여기에서 문제의 값을 보시면은 어쨌거나 여기는 이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값인 선분 OA 곱하기 AB는요. 여기 A에서 OB를 향해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만 해주면은 OB 곱하기 A, H랑 같아야만 하죠. 그러면은 OB의 길이는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세제곱이고요. 곱하기 AH는 아까 A의 Y좌표가 2A였기 때문에 2A라고 바로 잡히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산값은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2A 4제곱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A제곱의 값을 2분의 5라고 구해놨으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대입해주면은 분모는 2분의 1, 분자는 2분의 5를 제곱한 거에 2를 곱한 2분의 25니까 계산값은 얼마로 나온다? 25라고 나오는 이런 문제입니다.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서 계산이 조금 복잡했고 OA 곱하기 AB라든가 여기 있는 원주각이라든가 좀 장치로서는 좀 복잡한 장치를 썼지만 그 장치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접선 문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였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4점짜리 준킬러 전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준킬러부터 킬러 문제, 그러니까 14, 15번 그리고 21, 2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